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임진왜란기, 조선을 도와 병력과 물자를 지원했던 조선의 산타 할아버지, 아낌없이 퍼주시어 무려 고려천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명나라의 황제 만역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은 16세기 최대 규모의 국제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전쟁은 명나라, 일본, 조선, 동아시아 3국의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각국의 역사적 전환을 가져왔던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1592년 5월에 만역제는 일본의 조선 침공을 보고받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규모의 병력과 오랜 내전으로 단련된 일본의 주력군에게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렸죠.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 발발했지만 만역제가 이를 보고받은 날은 5월 10일로 나옵니다. 만역제가 파병을 결정한 날짜는 6월 2일로 이때 이미 조선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형세로 도성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북쪽으로 쫓겨가 있었죠. 선조실록 26년 4월 2일 기록에 따르면 유정이 거느린 명나라 본대는 전쟁 발발 거의 1년이 지난 1593년 4월이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의 중국 학자들은 이 전쟁을 중화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따라서 조선을 구원한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선발 전투부대가 실제 들어온 것은 1592년 12월이었으니 실제 명군이 들어와 전투에 들어간 것은 황제의 참전 명령이 떨어지고도 6개월이나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선조는 이미 의주까지 도망친 상태였죠. 이는 요동지역의 명예 군사 상황과 내부적인 상황이 개판이었던 점도 있지만 일단 만역제 본인은 비교적 신속하게 조선을 도울 것을 명했습니다. 1592년 6월 2일 요동의 병력 2개 부대를 조선에 파병하고 은 2만량을 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만역제의 참전 결정이 6월 13일 조선에 전달되었으나 명예 선발대는 참장 6여개 병사, 겨우 1000명이 우선 들어왔습니다. 자, 이 선발대는 일본군을 우습게 보고 무모하게 공격했다가 장군이 전사했고 평양성에서 군마 1000피를 잃고 300명이 넘는 전사자를 낸 끝에 요동으로 철수했습니다. 이 기록이 선조실록 25년 12월 23일에 나오는데 이는 명황제와 그가 자랑하는 군대의 권위가 실추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선발대의 패배가 잘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명선발대의 처참한 패배로 명나라 지휘부는 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후국을 구하기 위해 보낸 천자의 군대가 굴욕을 당했으니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후의 병력 동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죠. 명은 정국위는 정토군 파병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대동총병 마귀, 창진총병 동일원, 요동총병 이여송 등이 즉시 조선으로 참전했습니다. 명의 기록인 경략복국 요편 송응창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에 파견된 정규군은 1593년 12월 기준으로 32,000명 정도입니다. 이후에 1만의 추가 병력이 따로 들어왔으니 대략 4만 명 정도로 할 수 있죠. 자, 이후 조명연합군은 평양을 탈환하고 쭉쭉 내려가고 잘 싸웠고 이순신, 권율 등의 명장들이 활약하며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 자, 오늘의 주제는 조선의 산타 할아버지 만역제의 조선 사랑이죠. 만역제는 군대와 은을 풀어 조선을 지원한 것뿐 아니라 짠돌이로 유명했던 황제였는데 조선의 의병과 장군에게도 보물을 하사하는가 하면 정류재란으로 다시 전투가 벌어지자 임진왜란에서는 총병력 5에서 7만 정도였지만 이때는 20만 명까지 파병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전쟁으로 조선 백성이 수학을 제때 하지 못하여 굶주린다는 말을 들은 만역제는 명나라 산둥성에 쌀을 매입해 조선 백성들을 위해 원조하기도 했습니다. 웃기는 것은 만역제는 정치에 담을 쌓고 거진 30년을 정사를 내던지던 황제였는데 그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 명령이 바로 조선을 구하라 였다는 거죠. 만역제는 임진왜란을 극복한 다음에도 조선을 도왔고 광해군 때는 후금과 싸울 때 조선이 보낸 원군 중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자 수만 량을 조선으로 보내 전사자들과 유가족을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나라 상황이 임진왜란 때 소모된 국력과 각지의 반란, 이민족들과의 대립으로 말이 아닌데 돈까지 조선에 펑펑 쓰자 신하들이 대체 어느 나라 천자냐 라며 그를 고려천자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아낌없이 퍼주시는 만역제 폐하는 조선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가? 당연히 삼국의 황제를 넘어 거의 킹왕 짱급의 대접을 받았는데
사실상 신의 위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에는 명나라 신종, 이 사람이 만력제인데 그와 명의 마지막 황제 의종을 기리는 사당인 만동묘가 세워졌고 국가적으로 예우했죠. 또 이것이 세워졌을 때는 명이 이미 망한 상황이라 딱히 명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는데도 내내 성지같이 여기며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명이 망한 후 청나라에 당해서 그들의 신하를 자초한 조선이었음에도 그들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던 조선의 소중화 사상의 성지가 되었죠. 사실 중국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안 좋고 암군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만력제가 조선에서는 신적인 존재가 되어 내내 제사밥을 얻어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일제강점기까지 내내 이곳에서 만력제를 기리는 제사가 계속되었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제조 지은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라 하여 명나라와 만력제에 대한 은혜를 강조했죠. 자, 그러나 어쨌든 만력제는 신하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고려천자라는 조롱을 받아가면서까지 조선을 도운 사람이고 상국이랍시고 폰만 잡은 게 아니라 실제 조선을 위기에서 건져준 군주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인간적인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민간 전승으로는 관우의 혼이 명나라 군사를 도와 조선을 구했다는 썰이 퍼지며 조선의 사당을 건립하는데 그게 유명한 종로구의 동묘입니다. 명은 황제국으로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침략국 일본에 대한 조선 지원은 그들에게도 필요한 일이었으나 그들에게는 무능했을지언정 우리에게 당시 자신들의 사정을 생각지 않고 퍼주는 군주가 있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볼 수 있죠. 임진왜란은 삼국이 전력을 퍼부은 첫 번째 국제전쟁으로 조선은 물론이고 명청 교체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일본의 막부체제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쫄따구에 예를 다하는데 기왕 도와주는 거 화끈하게 도와주겠다는 만력제 형님 얼마나 폼납니까? 물론 명나라군이 당시 조선으로 들어와 저지른 죄악도 상당하지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극복하고 그 전후 재건에 있어 명나라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 나라는 내팽개쳐도 쫄따구는 어떻게든 도와주겠다는 만력제 형님, 당신을 한반도의 영원한 따고로 임명합니다. 조선은 대대로 공순하다고 일컬어졌는데 마침 곤란을 당했으니 어찌 좌시만할 것인가. 만약 약자를 부축하지 않으면 누가 은덕을 품을 것이며 강자를 벌주지 않으면 누가 위험을 두려워하겠는가. 더군다나 동방은 바로 팔다리와 같은 번방이다. 그렇다면 이 적은 바로 집들에 들어온 도적인 것이니 그를 저지하고 죄를 주는 것은 나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선조실록 선조 32년 5월 20일 정묘 4번째 만력제의 조서. 감사합니다.